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인테리어 라이팅 세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인테리어 작업한 파일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그 질문하신 분의 그 메일 보내주신 분이 질문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부터 한번 해소를 하고 추가적인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렌더링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렌더링이 됐는데요. 바깥의 부분이 약간 어둡게 나온다 라는 게 우선 질문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당연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거먹해 보이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설정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인데요. 이 카메라의 옵션에 보게 되면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예를 들어서 초록색으로 바꿔주게 되면 렌더링 했을 때 이렇게 초록색으로 아니 하늘색으로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이 환경에 대한 컬러에 대한 부분이 렌더링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나오느냐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실제로 여기는 공간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브젝트를 채우거나 바깥에 오브젝트를 채우거나 하면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이미지 플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이제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 플랜을 씌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카메라에 대한 정보 값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타입이라는 게 있고 어떤 특정 이미지를 배경에 깔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텍스처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 텍스처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3D 인바이러먼트 텍스처라고 해서 인바이러먼트 볼, 그 다음 인바이러먼트 크롬, 인바이러먼트 큐브, 인바이러먼트 스카이 라는 게 있습니다. 인바이러먼트 스카이를 넣게 되면 하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게 돼요. 이걸 설정을 하고 렌더링 해보게 되면 이렇게 바닥과 하늘을 표현하는 그런 배경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카메라에 상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카메라로 봤을 때는 적용이 안 되게 돼요. 그럼 뭐 색깔이 좀 이상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이 태양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하늘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얀색 약간 다른 색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90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정오 정도의 라이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뒤에 부분이 이제 거먹해 보이는 부분은 해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깥에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바깥의 공간에 실제 오브젝트가 존재해야겠죠. 네,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설정대로 값이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뭐 약간 페이크로 이미지 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깔아주고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특정 이미지를 이 창문에다가 배치를 해서 뒤에 가려주는 그런 방법을 써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드라마 세트장이나 이런 부분처럼 어떤 특정 세트장에서 바깥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사용하는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파일을 특정 파일을 될 만한 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넣는다라고 하면 렌더링 했을 때 이 벽면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런 텍스처 형태니까 검게 보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여기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여기는 이 커튼이 비춰져서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커튼에 보여지는 이 부분이 좀 어두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닿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먼저 언급을 하고요. 라이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여기 이 쉐이더를 한번 살펴보니까 아놀드 쉐이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놀드 쉐이더하고 기본 쉐이더하고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본 쉐이더 같은 경우는 기본 라이트, 그다음 기본 렌더에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아놀드 쉐이더는 아놀드 라이트와 아놀드 렌더링을 사용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요 오브젝트인데, 요게 이제 아놀드 쉐이더로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라이트를 다 지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얘는 이런 식으로 빛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기본 쉐이더가, 기본 라이트가 하나 만들어져서 바깥에 있는 요거만 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얘만 이렇게 밝은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놀드 쉐이더에서 생기는 부분이기도 하고 설정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램버트로 바꾸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 헤드, 네, 침대 헤드도 확인을 해보니까 앰비언트 컬러라고 하는 걸 높여놔서 약간 자기 자신의 색깔을 그림 음영값이 아닌 그런 걸로 이제 보여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낮춰주게 되면 조금 정상적인 그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반사 값이나 이런 것들이 세서 주변에 반사가 많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의도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 조명이 기본 주광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기 보게 되면 이 그림자가, 여길 중심으로 생긴 그림자들이 보여서 그렇게 이제 된다고 생각하고, 바깥에서 들어온 빛은 그렇게까지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는 조명이 얼마나 센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밝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조명 보조 광원으로는 좀 어렵긴 합니다. 네, 뭐 가짜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조금 설정을 바꿔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광원이 얘긴 하더라도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조금 더 부각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자 같은 경우도 이 지금 5개의 주 광원이 이 천장에 있는 이 등에 있어서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자가 하나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그림자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밖에 없죠. 아마도 주 광원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거는 아마도 다른, 하여튼 하나의 오브젝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얘인가? 앰비언트 라이트가 그림자인가? 설마? 그렇네요. 앰비언트 라이트에 의해서 그림자가 나오는 상태네요.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걸 라이트를 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렌더링 해보게 되면 그림자를 꺼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를 맞춰줄 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텐시티를 조금 낮춰가지고 최소한의 빛으로 밝혀지게끔 설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죠. 다른 부분, 어두워진 부분이 생겨짐으로써 너무 얘가 이제 너무 밝게 만들고 평면적인 느낌을 내는 개의 라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주변의 이 틈새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침대 옆에 그림자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벽면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이 디렉션 라이트도 한번 밝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그림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부분이 얘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예요. 뭐 안쪽 벽면 여기도 이제 그림자 나오니까 살짝 꺾어가지고 그림자를 표현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이 색깔이 이상한 초록색, 파란색 톤 나오는 거는
여기 이게 비춰지는 전면에 있는 게 이제 비춰져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 보게 되면 라이트에 아까 전에 설정했던 백그라운드 컬러 퍼스펙티브의 인바이러먼트의 이 컬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검은색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이 색깔은 검은색으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아까 전처럼 색깔이 같게 되는 부분이 아닐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포인트 라이트들 같은 경우는 뭐 여지가 된다라고 하면 요 위에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복사해서 전체적으로 공간을 비춰주는 게 좋고요. 너무 오브젝트랑 달라붙게 되면 확 그 타는 너무 밝아지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좀 살펴줘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밝아졌다 생각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밝아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있는 이 채널 박스에서 여기 인텐시티를 조금 더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0.01. 그러면 전체적으로 빛의 라이트는 양은 적어지게 되고요. 개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그걸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그림자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는 요 에어리어 라이트 같은 경우는 바깥에 아마 이제 창문 바깥이 어두워서 이제 요걸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이제 큰 의미는 없고 차라리 이제 반대쪽으로 돌려가지고요. 창문에서 비춰지는 퍼져나가는 빛을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을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게 되면 여기 한번 저장해 주도록 할까요? 바뀌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 라이트에서 이 주변이 밝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는 이 창틀 부분이나 이런 이 주변이 밝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창틀 부분이 밝아지는 게 아니죠. 네, 반대로. 네, 여기는 이 밑에 방향으로 지금 요게 이제 전 상태고요. 창틀 방향으로 빛을 쏜 상태고 이건 반대 방향으로 이제 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빛이 밝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의 창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의해서 이제 밝아지는 그런 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좀 표현한다라고 하면 에어리어 라이트 렌더링에서 에어리어 라이트를 바닥에다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이 창문 위치에 그리고 이제 바닥 색깔이 약간 독특하다라고 하면 이 바닥 색깔을 맞춘 색으로 조정해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 벽면에서부터 퍼져 나가는 빛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게 되면 네, 다시 너무 바닥에서 겹쳐서 효과가 안 됐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전과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기 부분은 다음 부분이고 네, 이 주변으로 밝아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창문에 비춰진 방향으로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이 전구 같은 경우가 약간 이제 빛나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빛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조명을 좀 둬야 되긴 하는데 우선 조명 같은 경우는 빛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을 눌러서 속성에다가 여기에 인캔덴시라고 하는 걸 높여놨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로우라고 하는 효과도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페셜 이펙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글로우 인텐시티라고 하는 걸로 펴주게 되면 렌더링 했을 때 글로우 효과가 나오게 돼요. 렌더링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펙트 효과로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글로우 효과가 나와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약간 이제 빛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게 되죠.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있는 조명을 만약에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스포트라이트를, 아까 이 포인트 라이트를 하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조명 위치에다가요. 그리고 이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렌더링 해보게 되면 이 조명에 의해서 어떤 이제 그림자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발생하죠.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정상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실제로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이 그림자가 너무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정을 해주게 되면 이 얘네들은 그림자를 굳이 생성하고 싶지 않다 라든가 이런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우선 전구 선택을 해주고요. 전구 부분 선택을 해주고 여기 렌더 스테이터스에 캐스트 섀도우라고 하는 거를 없애게 되면 이 전구에 대한 그림자가 생성이 안 되게 됩니다. 렌더링 해보게 되면 전구에 대한 그림자가 생성이 안 돼서 아까보다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그림자가 없어지게 되죠. 네, 그리고 뭐 여기는 얘도 사실상 이 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없애고 싶다, 이게 너무 이제 눈에 거슬린다라고 하면 역시나 여기 있는 얘도 렌더 스테이터스에 캐스트 섀도우를 끄게 되면 렌더링 했을 때 저거에 대한 그림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뭐 5개가 있으니까 5개 다 세팅을 해줘야겠죠.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에 대한 그림자도 없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정확한 그림자인 것 같다 라고 하면 여기는 이 라이트에 마지막 만들었던 이 조명에 대한 라이트를 지금 이제 섀도우 항목에 보게 되면 이렇게 레이 트레이싱 섀도우를 사용했는데 뎁슨 섀도우를 사용을 하고요. 렌더링 하게 되면 아까보다는 조금 덜한 형태의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뭐 투명도에 대한 것들도 계산을 제대로 안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필터 사이즈를 높여주게 되면 이게 이제 뭉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불명확한 형태의 그림자가 나오게 돼요. 너무 진한 것 같다, 그림자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섀도우 컬러를 조금 밝게 해주게 되면 그림자의 밝기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그림자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설정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오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